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4주차네요. 4주차 내용인데 3주까지는 잘 따라오셨는가 모르겠어요. 그 1주부터 3주까지 혹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중에 안 틀리고 다 맞췄는지 모르겠네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강의를 딱 갔더니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저 모의고사 5개 맞았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개 맞으면 많이 맞았잖아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풀어도 3개, 찍어도 3개인데 제가 꼭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한 번으로 내리 꽂아야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한 7월 달쯤 지나면 또 성적이 올라가요. 이제 그때 되면 종합 정리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적이 올라가니까요. 너무 이번 모의고사 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수업 진도로 나가니까 진도 나가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보면 모의고사 보고 나면 꼭 그 주에는 한 20% 정도 수업을 안 나와요. 그리고 한 2주 지나면 또 나와요. 그럼 그 3주 동안에 진도 나가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걸 보충을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은 이제 교재 80페이지부터 봐보세요. 80페이지. 오늘은 법을 아마 3군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머리가 아파도 법 정리를 그 취득세 먼저 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3개 법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제 80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납세 절차예요. 이제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인지, 그럼 납세지가 어디냐? 그러면 세금을 내는 장소.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어디에서 가져갈 것인가? 그럼 납세지 나오면 우리 정리할 때 딱 2개로 나누시라고 했잖아요. 납세지는. 그래서 첫 번째는 지방세의 납세지와 국세의 납세지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먼저 큰 틀을 먼저 잡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국세인 경우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가 여기에 지방세인가 국세인가 어디에 속한지만 알면 풀 수 있어요. 취득세는 어디에 속하는가? 지방세. 그런데 이걸 몰라버리면 못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세금들 가지고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이걸부터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여기네요. 물건 소재지.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총 14개가 있어요. 14개가 있는데 그 14개 중에서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취득했다고 예를 들어봐. 그럼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이 물건에다 무슨 글자 쓰면 되겠는가? 부동산. 그럼 그냥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납세지는 어디예요?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예요.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 이렇게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큰 틀을 정해놓고 납세지 딱 틀 정해놓고 취득세는 지방세다. 그러면 내가 뭘 사는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자동차를 여기다 넣어. 자동차 소재지. 그럼 자동차는 가만히 있는가 막 움직이는가요? 움직이죠. 근데 못 움직이는 장소가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안 움직일 때 어디서 안 움직인가요? 집에서, 주차장에서. 그러면 뭐예요? 보니까요.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내가 어디를 등록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동차가 있는 집이네. 자동차 집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자동차, 기계, 항공기, 선박 이거는 시험에 내질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만 내니까 부동산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 소재지예요. 요것만 기억해도 문제를 그냥 풀 수 있어요. 그 납세지는 이걸로 끝.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이제 두 번째로 그 왼쪽 날개 보시면 날개 두 번째 봐보세요. 두 번째 보충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딱 한 번만 보면 돼요. 이거 딱 한 번 정도만 보시고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이런 거. 자, 그럼 국가가
국가가 어떤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개인에게 넘겨주고 개인이 국가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국가 물건을 샀어요. 그럼 내가 국가의 물건을 사면 우리 개인들은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돈 주고 샀으면 취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냐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돈을 주고 샀으면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주고 샀으면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돼. 그럼 내가 60일 안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면 이쪽에서는 국가가 물건을 팔았는데 국가가 언제 개인에게 얼마의 금액으로 팔았는지를 미리서 국가가 통보를 해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물건을 내가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국가한테 샀어요 하고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통보받아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정부에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아니고 신고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미 통보받아서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대사 보니까 맞네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해 버리시면 돼요. 봐요. 그럼 국가가 물건을 팔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샀을 때 60일보다 먼저 통보를 하라는 얘기인가 나중에 통보하라는 얘기인가? 먼저. 그러면 60일보다는 먼저니까 60일 이내 날짜를 택하시면 되는데 그 날짜를 30일로 이렇게 지정해 놨더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왼쪽 날개에서 1번에 국가라는 글자 한 글자만 딱 보세요. 거기만 국가. 자, 체크 안 하시면 국가만 체크해 보세요. 국가 체크하시고 그다음 위로 올라가서 세 번째 줄에 매각일로부터 30일 여기까지만 딱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한 세 줄 내려서 통보 이렇게만 연결하면 돼요. 그럼 이제 아주 작게 끊어가지고 국가가 물건을 매각했을 때는 매각일로부터 며칠 안에 매각 사실을 통보하라는 얘기인가? 30일 안에 통보해라. 그리고 여기서 시험은 요 날짜만 시험에 내는 거예요. 여기 날짜만. 다른 건 한 개도 안 내요. 자, 날짜를 30일 날짜를 저기를 예를 들어서 50일 또는 20일, 10일 막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게끔 만들어놔. 그럼 날짜는 국가가 물건을 팔았을 때는 며칠 안에 통보해라. 30일. 그런데 이제 국가라고 안 내고 지방자치단체라고 내면 그때도 며칠인가? 30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올라가지 마시고 국가나 지방자 똑같은 국가니까 국가가 물건을 팔았을 때는 30일 안에 통보하겠습니다. 요 날짜만 딱 기억하시고 그거는 끝내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신고 날짜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히 올해는 이 중에서 하나가 답으로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어떤 걸 이주로 냈냐면 먼저 상속을 한번 내고 그다음에 신고 기한 이내 여기를 냈어요. 여기까지 쭉 냈는데 이제 최근에 법이 바뀐 게 여기예요. 부담부증에 포함이라는 거. 이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올해 시험으로 출제 확률이 제일 높은 건 여기예요. 이제 증여예요. 그래서 올해 그 다른 자격 시험에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이 증여를 출제했어요. 이 부분을 그대로 출제했어요. 이제 우리 물건을 취득하면 이제 내가 돈 주고 사면 내가 물건을 이 부동산을 돈을 주고 사면 일반적으로 그 돈 주고 취득한 그날부터 며칠 안에 신고해라. 60일. 여기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한 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취득한 날이라는 것은 유상이면 언제를 취득한 날로 잡아야 되는가요? 잔금 지급일. 그것도 사실상 잔금 지급한 날 그때부터 플러스 며칠 이내 60일 안에 신고하신 게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런데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허가를 돈을 먼저 주고 허가가 나중에 떨어져 버렸네.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날짜를 한번 넣어볼게요. 허가 받은 날은 예를 들어서 허가 받은 날은 5월 10일 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래 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4월 10일 날 완납했어요. 돈은 4월 10일 날 주고 허가가 5월 10일 날 떨어지면 세금 신고는 돈 주고 신고하겠는가? 허가 받고 신고하겠는가? 자,
만약에 이 돈을 먼저 주고 허가가 나중에 떨어지면 내가 돈 준 날로부터 허가 받을 때까지 이 돈 준 사실, 이 돈은 유효가 되는가요? 무효가 되는가요? 유동적이 되는가요? 아직 유동적이에요. 아직 허가가 안 떨어졌으니까 이게 유동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유동적이니까 세금 신고는 확실하고 신고해라. 유동적인 상태에서 신고해라. 확실하게. 그럼 확실하게 뭐 떨어지며 허가 떨어. 그래서 허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가 1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세요. 이렇게 돼.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먼저 내가 돈을 주고 신고했다가 허가가 안 떨어져 버리면 이 거래는 유효인가요? 무효가 돼버린가요? 무효. 내가 돈 주고 샀는데 허가 안 떨어지면 이 거래 무효가 돼버리죠. 그럼 이 돈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 다시 원위치시켜야 돼. 그러면 세금 신고돼 있으면 그 세금 신고된 내용을 다시 또 정부는 환급해 줘야 돼. 복잡하죠.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받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고 돈 받는다는 야, 허가 떨어지면 받는다는 야인가? 허가 떨어지면 그때 받겠습니다. 요걸 생각을 딱 하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증여를 받았을 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부담부 증여를 포함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담부 증여 속에는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니까 부담부 증여 속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이 있고 채무 인수 이외 부분이 있어. 그럼 채무 인수는 유상으로 보는가요? 증여로 보는가요? 유상. 채무 인수 이외는 증여, 무상, 증여. 자, 그러면 이 속에는 부담부 증여 속에는 유상과 무상이 둘 다 들어있어. 둘 다 들어있는데 채무 인수분은 일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채무 인수분일지라도 뭘로 포함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증여로 포함한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포함하며 부담부 증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증여로 보고 세금 신고할 때는 증여로 보고 신고하는 이야기예요. 유상, 무상을 나눠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증여로 보고 신고할 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여기서 왜 취득일이라고 썼냐면 유상도 들어있고 무상, 증여도 들어있으니까 통칭해서 취득일이라고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증여만 있다면 증여 취득일은 언제가 되는가요? 계약일. 그러면 여기를 계약일로 썼어야 맞아요. 계약일로 썼어야 되는데 계약일이라고 쓰지 않고 취득일이라고 쓴 이유가 유상일 때도 부담부 증여 한해에 들어있는 유상일 때도 증여로 봐서 신고해야 되니까 이걸 계약일로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약일 대신에 취득일이라는 달을 써놓은 거예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달의 말일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달의 말일부터 두 개를 다 묶어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날짜를 한번 볼게요. 날짜가 오늘 날짜가 아니라 다른 날짜를 더 볼게요. 4월 10일 날 증여를 받았어요. 4월 10일 날 증여를 받았으면 취득세 신고는 여기서 플러스 몇 개월 그런가? 3개월. 그러면 개월은 앞에가 개월이니까 여기다 4 더하기 3을 하면 돼. 그러면 4 더하기 3은 7. 7을 가고 이게 달의 말일이니까 7월 말일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언제 날짜를 딱 주어지고 언제 증여를 받았을 때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날짜를 찾으셔야 돼. 그래서 언제나 증여를 딱 물어보면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를 쏙 빼버리네요. 빼버리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렇게 내버려요. 일로부터가 아니라 달의 말일부터. 자, 상속을 받았을 때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을 때와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로 서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상속인들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은 상속 개실 이게 사망이래요. 여기도 달의 말일. 여기도 달의 말일. 달의 말일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우리나라의 주소가 모두 있으면 6개월. 외국에 한 분이라도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로 이렇게 바뀌어. 자, 그럼 여기도 날짜를 넣어볼게요. 4월 10일 날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상속 받으신 분들이 전부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이제 몇 개월 그래야 된가? 6개월. 그러면 여기다 4 더하기 6. 그러면 10월 31일.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를 10월 말 이렇게 하면 돼요. 10월 말. 근데 시험 볼 때는 날짜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10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고 기한 이내. 그럼 여기서는 신고 기한 이내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증여받았을 때는 3개월 이내. 상속을 받았을 때는 6개월 이내. 각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각각의 신고 기한 이내에 그러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먼저 하려면 그럼 만약에 제가 오늘 물건을 샀어. 오늘 부동산을 사고 잔금을 오늘 지급하면서 오늘 등기까지 하려면 오늘 잔금 주고 세금을 60일 안에 내놔야 된가? 등기 신청할 때 바로 내놔야 된가? 신청할 때 바로. 왜 그러냐면 등기소에 우리가 등기 서류를 접수할 때 세금 낸 영수증을 첨부 안 하면 받아주는가 안 받아주는가? 안 받아줘 버리죠. 안 받아주면서 그 사유를 서류가 미비하다 해서 그걸 무슨 사유 그런가? 각하사유 그러죠. 그런 것들요. 그래서 신고 기한 이내에 먼저 60일 안에 등기를 먼저 하려고 하면은 그 등기 서류를 등기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 전날까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접수한 그날까지 세금을 내주셔야 돼. 접수한 날까지 세금을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대위 신고로 가보죠. 대위. 그러면 채권자는 만약에 제가 이 부동산을 제가 산 사람이에요. 제가 샀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돈 갚을 돈이 있는데 그걸 안 갚고 버티려고 이걸 내 돈 주고 사놓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어. 등기 안 하고 버틴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를 알으셔야 돼. 내가 이 물건을 사가지고 왜 이 물건에다 내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하고 버티는지, 채무자들이 왜 버티는지 그걸 알으셔야 돼. 자, 그럼 왜? 압류 당하지 않으려고. 왜? 자기 명의로 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것만 잡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명의로 안 해놓는 거예요. 그럼 명의를 내 명의로 안 해놓으면 채권자들이 분명 이 사람이 자기 돈 주고 사놓고도 등기를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는 그 물건을 취득한 그 사람을 뭐하여? 대신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채권자는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여기를 없다로만 바꿔. 여기만. 이것만 바꾸니까 문장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채권자가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신고 납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은 그 세금을 정부는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잖아요. 정부가 세금을 받았으니까 그 물건 주인이 또다시 신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다시 신고하면 세무 공무원이 둘 중에 하나를 돌려줘야 돼. 둘 중에 하나를 돌려주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걸 안 하게 하려고 채권자가 대신 세금을 냈으면 그 사실을 납세 의무자에게는 어떻게 알려준다? 즉시요. 그래서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해 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즉시 통보한 이유는 왜? 괜히 복잡한 일 안 생기게 하려고. 괜히 일 복잡하면 일하는 사람은 귀찮으니까 그래서 즉시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복잡한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낼 세금이라고 생각해 봐요. 제가 낼 세금인데 제3자가, 채권자는 제3자죠. 만약에 내 세금을 제3자가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제3자들은 그 세금을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있잖아요. 채권자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납부한 세금을 제3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없다? 환급받을 수. 제3자가 냈잖아요. 채권자가 자기가 냈잖아요. 채권자가 자기가 세금을 냈으니까 제3자는 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없다? 끝까지 없다 안 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2개 내면 그 사람만 환급 받을 수 있고 제3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면 세무공무원 입장이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즉시 통보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억할 거. 채권자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 사실을 공무원 어떻게 알려준다? 즉시 끝. 있다 즉시 통보 끝.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대의자 신고 끝. 자, 어느 쪽 4번 이제 추가 신고 납부로 가보죠. 추가. 이제 추가라는 말은 추가. 자, 추가는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는가요? 추가해 주세요.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는가? 여기 소주 한 병 추가요. 맥주 한 병 추가요. 거기서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친구 이제 한 3명이서 한 잔씩 했어. 이제 친구 3명이서 술 한 잔 딱 하고 있다가 이제 친구 3명이서 술 먹다가 한 명이 가네. 한 명이 가면서 조용히 결제하고 갔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2 친구가 야 우리 한 잔 더 하자. 그리고 추가로 시켰어. 그리고 나갈 때 보니까 나갈 때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술이 몇 병이었는데 먼저 가신 분이 몇 병이 계산하셨네요. 전체 몇 병이었는데 앞에서 먼저 계산하셨네요. 그러면 추가로 이것만 결제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해. 자, 그럼 이제 이 내용도 해석되는가 볼게요. 먼저 이제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볼게요. 처음에 물건을 취득했어. 자, 취득해서 여기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추가 사유가 발생하며, 자, 추가 사유가 발생하며 이때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추가 사유가 발생하면 이때 세금을 계산할 때는 먼저 취득했던 것하고 추가분을 더해서 계산하겠는가? 추가분만 계산하겠는가? 방금 전체 중에서 그랬잖아요. 야, 그래서 처음 취득했던 거 플러스 추가분을 곱하기 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총 세액을 계산해. 여기에 계산하고 이 계산된 세금 중에서 이미 앞에서 결제한 것이 있네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을 뭐하고? 공제는 빼고 이미 앞에서 낸 거 빼고 나머지 추가분만 내가 세금을 납부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렇게 빼줘 버리면 돼요. 그럼 세금을 계산할 때 추가라는 말이 나오면은 추가분만 계산해라. 전체로 계산해서 앞에 낸 거 빼라. 그렇죠. 언제나 그 생각하셔야 돼. 앞에서 먼저 세금을 내고 나중에 다시 세금을 신고할 때는 이미 낸 세금까지 합산해가지고 전체로 계산한 다음에 이미 냈던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돼. 그럼 이제 이 흐름을 알았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 속에 이제 세금, 우리 가산세는 세금 속에 들어있는가 세금하고 따로 표시되는가? 가산세는 세목이다. 그 세금 목을 타고 목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이 뱃속에가 가산세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 뱃속에가 들어있다고. 그럼 제가 세금이면 제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가산세가 들어있으니까 배가 나온 거예요. 벌 받아서 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벌 받아서. 그래서 그 가산세가 내 뱃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가산세는 세금 속에 들어있다, 세금하고 따로 들어있다. 속에 들어있죠. 그럼 제가 세금이요. 그러면 제가 세금인데 이미 낸 세금을 빼줄 때 내가 이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니까 가산세까지 원래는 포함해서 빼버려야 되는데 가산세는 왜 가산세를 물리는가? 2글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벌칙으로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낸 세금을 빼줄 때 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어도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빼준다. 가산세는 제외하고 뺀다. 제외하고. 시험문은 여기만 내는 거예요. 요것만. 가산세를 제외하고 뺀다.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빼버리면 안 돼요.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빼면 추가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벌칙으로 물리는 가산세까지 감해줘버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절대 포함해서 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마다 여기를 오답으로 내는 거예요. 추가 사유라는 말이 딱 나오면, 추가 사유라는 말이 나오면 세금 계산은 추가분만 계산한다, 전체로 계산한다. 전체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은 그대로 놔둔다, 이미 낸 세금은 빼준다. 뺄 때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이제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지문 다 읽을 필요 없이 딱 추가 나오는 순간 이미 낸 거 빼주는데 가로 들어가서 가산세 포함해서 빼는지 제외하고 빼는지 요것만 딱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도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처음에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일반 세율을 적용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중과세율로 바뀌어야 되네. 먼저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네. 그럼 사유가 바뀌었죠. 사유가 바뀌었어. 그럼 지금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그 부분만 중과세를 적용하는가, 전체로 중과세를 적용하는가? 다시. 자, 먼저 앞에서 취득을 했어. 그리고 나중에 추가 사유가 발생하면 앞에서 세금 신고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신고한다, 추가분만 신고한다. 포함해서. 그러면 먼저 일반 과세를 적용했다가 나중에 중과세를 적용하면 다시 전체로 중과세를 적용을 해. 전체로 중과세를 적용하고 이미 일반 과세로 세금 낸 거 그대로 놔둔다, 빼준다. 언제나 빼준단 말이 나오면은 뺄 때 가산세를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언제나 시험 문제는 여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가산세를 제외하고 낸 세금, 이미 낸 세금 속에 들어있는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만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고 추가분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 볼게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 스타일이에요. 옳은 거 찾아라 그랬네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걷어갈 때 정부, 세무공무원이 세무 보내가지고 걷어가는가, 내가 신고하는가? 내가 신고. 틀렸죠? 자, 상속이란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무슨 글자를 먼저 찾으라겠는가? 상속. 계실 필요 없어요. 계실은 어차피 안 바꾸니까. 달의 말이. 자, 봐요. 틀렸네요. 없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상속 딱 나오는 순간 달의 말일. 상속 계시를 바꾸지 않으니까 달의 말일 들어가고 만약에 달의 말일이 그대로 써 있으면 몇 개월? 6개월. 근데 6개월로 또 보면 안 돼요. 6개월 보는 순간 6개월 동그라미 치면 이게 맞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언제나 상속이나 증여가 나오면 무슨 글자를 먼저 보고 먼저 X 그을지 동그라미 할지를 체크하고 달의 말일. 상속도 달의 말일, 증여도 달의 말일. 신고 기한 이내에 60일 안에 등기를 먼저 할 생각이면 세금도 지금 내라, 나중에 내라. 지금 뭐 할 때? 접수할 때 이거 맞았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제 여기는 4번 나왔네요. 과세물 취득한 후에 나중에 중과세가 되면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이미 낸 세금을 빼줄 때 가산세를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제외. 이거 틀렸네요. 딱 여기를 이렇게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그다음 증여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글자부터 찾는다. 달의 말일 없네. 틀렸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을 다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이거 바꾸치기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를 먼저 보고 그걸 바꿨냐 안 바꿨냐를 보고 먼저 답을 얼른 유추해내셔야 돼요. 이래야만 문제가 빨리빨리 풀리셔요. 이제 보통징수라는 것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내가 신고를 제대로 하면 보통징수인가 안 하면 보통징수인가? 안 하면. 내가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보통징수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럼 보통징수로 물린다는 이야기는 내가 신고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정부가 내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뭘 포함해서 나한테 고지서를 보낸다. 가산세를 포함해서요. 가산세를 포함해서 정부가 보통징수로 고지서를 보내서 걷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주의할게요. 양가로 1번이에요. 이 색깔로 표시된 거 있죠. 이 부분을 해석을 지금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 양가로 1번에 첫 줄 제일 끝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요지 문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납세 의무자가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를 하고 그러면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다.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다는 이야기는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으로 신고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걸 참고해서 신고했다. 다른 사람 거. 자, 이거 시가 인정액 다른 사람 거예요. 다른 사람 걸 참고해서 신고하는데 그럼 오늘 취득이래요. 자, 오늘이 취득이라면 오늘부터 과거 몇 개월치를 찾아보고 6개월. 또 오늘부터 미래로 몇 개월치를 찾아보고 3개월. 과거 6개월, 3개월치를 찾아봤는데 시가 인정액이 여러 개가 나오면 어떤 걸 갖다 써라 그랬는가? 자, 취득일에 가장 가까운 거. 취득일에 가장 가까운 걸 쓰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중에서 제가 적은 걸로 신고해버렸어. 내가 잘못해서 법을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법을 잘못 알아서 여러 개가 나오길래 그중에서 제일 적은 금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내가 적은 금액을 신고했더니 알고 보니까 법을 뒤져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적은 게 아니라 취득일에 가장 가까운 걸로 신고하라고 해서 다시 찾아봤더니 내가 신고한 금액보다 더 높아져 버렸네. 나는 1억이라고 신고했는데 찾아보니까 1억 2천짜리가 내 취득일에 제일 가까운 게 있어버렸네. 그럼 금액이 지금 더 신고해야 된가 줄여야 된가? 더 신고해야죠. 그럼 기존에 세금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금액을 올려서 신고하는 것을 네 글자로 무슨 신고 그런가? 자, 이런 신고를 무슨 땡땡 신고를 하는데 무슨 신고를 한다? 수정신고. 가액을 올리는 걸 수정신고. 그래서요, 정부에서 경정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미 신고해 놓은 것을 바꾸기 전에 그 시가 인정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옛날에 신고된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다? 많이 신고했다? 많이. 수정신고란 이야기는 증액 신고다, 감액 신고다. 증액. 자, 증액에서 내가 신고를 하게 되면, 증액에서 신고를 하면 나는 그 전에 신고를 제대로 했는가, 잘못했는가? 잘못했죠. 아예 무신고가 되는가요? 과소신고가 되는가? 과소. 자, 이제 차렸죠, 여기까지. 과소신고니까 가산세 몇 프로 물어야 되고, 과소는 몇 프로? 10%. 부정하게 사기친 게 아니면 10%. 부정하게 사기치면 40%. 10% 물어야 돼. 10% 가산세 물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내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다. 내가 취득한 금액은 아니다. 아니죠. 내가 취득한 게 아닌데 나도 다른 사람이 거래한 걸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인정액을 신고했다가 또다시 시가 인정액으로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금액을 가지고 신고했다가 다시 그걸 수정 신고해서 금액을 더 올려서 신고했으니까 이때는 가산세를 따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때는 따로 가산세를 물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명칭을 바꿔볼게요. 문구 하나 바꾸면 이제 법이 바뀌어져 버려요.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여기를, 자, 이건 최근 수정하지 마세요. 자, 시가 인정액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신고를 했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신고했다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수정 신고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실상 취득 가격은 남이 취득한 금액인가? 내가 실제로 돈 준 금액인가? 내가 실제로 돈 준 금액을 신고한 후에 그걸 다시
수정신고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신고하면서 정부가 모를 줄 알고 내가 신고를 금액을 높였는가 낮췄는가요? 낮췄죠. 과소신고했죠. 과소신고했다가 정부가 알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하고 내가 수정신고했어. 그러면 정부가 그래 착하지 그런가 이놈 때려버린가요? 때려버리죠. 그때는 가산세 안 물린다 물린다? 물려버리는 거예요. 사기치려다 내가 알 것 같으니까 네가 다시 신고해 그러고 그러고는 가만히 안 둬. 이거는 자기가 취득한 금액을 과소신고했을 때는 가산세를 물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걸 내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 걸 대신 내가 내 금액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걸 찾아서 신고했다가 수정신고하더라도 이 경우는 가산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다가 시가 인정액을 수정신고할 때는 가산세가 안 나오지만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사실상 취득 가격을 수정 신고할 때는 가산세 안 나온다 나온다? 사실상은 나온다. 실제로 자기가 취득해 놓고 뻥쳤으니까 가만히 안 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제 요 제일 어려운 거 4월달 모의고사 가장 어려운 거 지금 알려드렸어요. 4월달 모의고사에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중개사 시험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면 이게 신설된 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3년밖에 안 됐는데 모의고사 때는 이 지문 진짜 많이 내요. 모의고사 때 이 지문을 엄청 많이 내니까 이런 것은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신고했다 수정 신고하는지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다가 수정 신고하는지 구별을 잘 하셔야 돼. 사실상 취득 가격은 남의 금액이다 내 금액이다? 내 금액. 그럼 내가 내 금액을 낮췄다가 다시 신고하면 그때는 벌 받는다 벌 안 받는다? 벌 받는다.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다가 수정 신고할 때는 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럼 가산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칠판 보고 여기 들어가는 것만 연습해 볼게요. 과소신고는 10%, 부정하게 과소신고하면 40%, 무신고하면 20%, 부정하게 무신고하면 40%. 자,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으니까 알려드릴게요.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확 죽여버리겠다는 소리예요.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확 사형시켜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기치다 걸리면 안 되니까 사기는 안 쳐야 돼요. 무조건 물어보면 아니요 몰라요 그런 적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래야지.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러면 확 죽여버리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어보면 그런 적 없어요. 더 막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요. 무조건 아니요 저는요 기억이 없어요 막 이렇게만 대답하셔야 돼. 그래야 부정한 게 안 걸려. 안 그러면 부정한 게 걸리면 가산세 무지막지예요. 그래서 과소신고할 때는 10%, 무신고할 때는 20%.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면 꿀밤 한 대, 아예 안 하면 2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숙제 내주고 안 하면 2대, 조금이라도 했으면 1대 이런 식으로. 사기치다 걸리면 4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가산세 그냥 외울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왼쪽 날개 봐보세요. 왼쪽 날개 첫 번째 참고를 보세요. 천재지변 요거 하나만. 자 천재지변. 그 뒤에 사변 있네. 뭐라는 얘기인가? 6.25 사변 전쟁. 사변 이렇게 사변이 뭔가 그런지 전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쟁 중에는 취득할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왜 없어? 있죠. 전쟁 중에도 왜 사고 팔고 하는데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세금 신고를 하는가 못 하는가? 못 하죠. 왜? 공무원이 그냥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 끝나서 신고하러 가면 이미 60일 지나버렸네. 60일 지났으니까 원래는 가산세 물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이런 경우는 가산세를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내가 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는 추가로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러면 천재지변도 가산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중과산세로 가보죠. 중과산세 살짝 어렵네요.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약간 긴장하셔야 돼요. 여기는. 자 이제 흐름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자,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물건을 팔고 을이 물건을 취득했어.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병에게 다시 양도를 했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물건을 사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했어. 등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등기 안 하고 팔아먹으면서 어떻게 팔아먹었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을이 병에게 팔았으면서 등기를 갑이 병에게 하는요 등기를 이렇게 이전했어.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을은 등기에서 그대로 자기 이름이 들어갔는가 자기 이름이 빠져버렸는가? 빠졌죠. 중간에 있는 을이 등기를 빠졌다. 을이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했다 해서 이걸 무슨 등기 그런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근데 이거는 중간 생략 등기는 민법에서 쓰는 용어고 세법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미등기 전 사람 나 말고 내 앞 사람이 판 것처럼 꾸몄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팔았지만 을이 팔았지만 을이 판 게 아니라 누가 판 것처럼 꾸몄다는 얘기인가? 갑이.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나쁜 짓 먼저 한 번 했고 또 팔면서 나쁜 짓을 한 번 더 했어. 자, 그러면 부정하게 한 번 부정하게 할 때마다 몇 프로씩 가산세 물리니까 40%씩 40% 이렇게 물려. 그럼 이걸 두 개를 더해서 토탈 몇 프로? 80% 이렇게 무겁게 물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을이라는 사람은 나쁜 짓을 두 번 했기 때문에 가산세도 아주 무겁게 몇 프로 물린다? 80%. 그래서요 80%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이제 이 문구를 찾아요. 자, 어디를 찾는 거 보세요. 물건을 뭐한 후에 취득한 후에 자, 을이 물건을 산 후에 자기 앞으로 뭐하지 않고 신고하자. 자, 이 말을 해석해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등기 없이 등기하지 않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팔았다는 이야기는 나는 나쁜 짓을 몇 번 했다? 2번. 그럼 몇 번 주고 마땅하다? 그렇죠. 2번 주고 마땅하니까 42번이니까 몇 프로? 80%. 80%. 그래서 80%의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가산세가 80%면 금액을 한번 넣어볼게요. 세금이 1,000억이다. 세금이 1,000억인데 이 경우에 가산세가 80%면 얼마인가요? 800억.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요. 자,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이렇게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사람 그 정도 벌은 받아야죠. 세법에서 이거 하라는 이야기인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걸리면 가만히 죽은 놈 또 죽여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요? 안 걸리면 돼요.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몇 년만 안 걸리고 버티면 된가? 10년. 제척기간 사기쳐도 10년이니까 10년만 안 걸리고 걸리면 돼요. 10년만. 어떻게든 10년만 버텨내면 돼. 근데 그게 힘들어요. 10년 버티기 진짜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중과산세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사놓고 내 앞으로 뭐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신고하다가 걸리면 매각하다 걸리면 몇 프로 가산세 물린다? 80%. 근데 여기는 문제에서 여기를 어떻게 내냐면 60%, 50% 이렇게 내. 여기는 퍼센트만.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가보죠. 다음의 물건에 대해서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산세 적용 안 한다네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중과산세 적용 안 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등기가 필요 없어서요. 등기가요. 이 물건을 사는 사람 을이 등기가 필요 없다네. 등기가 필요 없어서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등기가 필요 없어서 등기를 안 했으니까 크게 벌 받을 필요 있는 거 없는가? 없죠. 등기 안 한 이유가 합당하니까. 그런데 등기 안 한 이유가 합당했을 때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니은부를 한번 가보죠. 지목을 변경해서 요거 이해가 되시면 좋은데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를 할 때는 지목 변경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 면허세를 물으셔야 돼요. 취득세가 아니에요. 여기는 등록 면허세를 물으셔야 돼요. 변경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해야 돼.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목을 변경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는 등기를 안 했더라도 취득세에서 벌을 받는다. 등록면허세에서 벌을 받는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를 안 했다고 해서 취득세에서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면 안 된다. 적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목을 변경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더라도 취득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세금이니까 등기는 등록면허세하고 관계가 되니까 취득세에서는 세게 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요. 물건을 취득한 후에 내 앞으로 내가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았으니까 몇 프로 가산세를 물어야 되고 80% 가산세 물어야 돼요. 근데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80%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일반 가산세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목을 변경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네. 그러면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이거는 이 세금 자체는 취득세 세금이다. 등록면허세 세금이다. 등록면허세 세금이니까 취득세에서 중과산세를 물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 경우도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요. 예외로. 어떤 예외가 있냐면 회원권이라는 게 있어요. 회원권은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일지라도 회원권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다 걸렸을 때는 그때는 80% 물려버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원권은 주로 노비로 많이 사용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 앞으로 등록하지 않고 노비로 이렇게 빼돌렸을 때 걸리면 80% 물려버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외적인 것까지는 문제를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 지문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지목을 변경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그때는 취득세에서 중과산세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이것만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장부기장으로 가보죠. 이제 장부기장은 의무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장부기장은 개인들이 의무적인가요? 법인이 의무적인가요? 법인들은 장부 작성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법인이 장부 작성 안 했을 때는 의무상이니까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벌칙으로 뭐 물어야 되고? 가산세 물어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데 법인들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10% 물어야 돼요. 여기를 20%라고 이렇게 시험에 내니까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법인들은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는 몇 프로 가산세 물리겠다? 10%만 물리겠습니다. 이제 면세점으로 가보죠. 면세점은 세금을 일정한 금액까지는 그 어떤 일정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면세점이라는데 취득세에서는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 자, 요게 3월 모의고사 1번 문제 정답으로 냈던 거예요. 이게 50만 원 이하. 하도 틀리니까 이거 답으로 냈어요. 50만 원 이하 할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짜리를 사면은 취득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금 총액. 여기는 연부금 지급액이 아니에요. 전체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였을 때 면세점 여부 따질 때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매번 지급할 때마다 금액으로 따져라. 전체 금액으로 따져라. 전체 금액으로 따져라. 자, 두 번째,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했을 때는 1년 안에 인접한 땅이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했을 때는 1년 동안 거래한 것을 다 묶어서 그 전체를 몇 건으로 보고
한 건으로 보고 면세점 여부를 적용합니다. 이 말은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했을 때는 그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얼마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따져라. 50만 원이 넘었으면 세금 물리고 50만 원이 안 넘었으면 물리지 마시고 이렇게 따지라는 한 건당 따지는 게 아니라 1년치를 한 건으로 보고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민납부 통보로 가보죠.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취득세 물건을 내가 물건을 샀으면 세금을 납부하고 그 납부한 영수증을 등기소에다 첨부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세금 낸 영수증을 등기소에다 줬더니 등기소에서는 그 세금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세금 납부했는지 확인해. 그래서 부족액이 발견이 되면 등기소에서 이 사람 세금 잘못 냈네, 적게 냈네. 그럼 부족액이 발견이 되면은 빨리 세금을 더 받아야 되겠죠. 더 받으려면은 받을 수 있는 당사자에게 등기소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군가요?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그것도 어디를 관할하는 그래야 돼요. 어디 있는가 보죠. 어디요? 자, 그러면 시험은 여기를 내는 거예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납세지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언제까지 통보해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족액이 생기면 그 사람의 주소지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물건 소재지에 있는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니까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족한 사실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부가세를 한번 가보죠. 부가세라는 것은 본래 세금에 붙어 다니는 거. 세금이 더 나오는 거. 그럼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따라붙어. 그럼 여기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는 10%, 나머지는 모두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먼저 따라다니는 세금 종류를 먼저 익혀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취득세만 들어있어요. 우리 앞에서 총칙에서 다 배웠으니까 표를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취득세에 따라가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그래요. 자, 이제 제 7절에 비과세로 한번 가보죠. 취득세, 비과세는 이 비과세란 말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나는 이런 물건을 사도 당신이 이 물건을 이렇게 사도 우리는 세금 안 받을게요. 이 말이에요. 아예 그냥 이건 세금을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치르겠다. 우리나라 국가나 외국의 정부가 물건을 취득하면 우리 정부가 취득하든 외국 정부가 취득하든 우리는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시험 문제는 여기를 내는 거예요. 여기를요. 외국 정부가 물건을 살 때는 외국 정부에게 우리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는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도 우리는 먼저 외국인을 한 방 날린다? 안 날린다? 절대 안 날려. 우리는 먼저 때리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에 갔는데 그 정부가 우리를 때린다. 우리를 때리면 우리도 나중에 그 정부를 우리나라로 초대해서 우리도 가만히 놔둔다. 우리도 때려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관세를 물린다. 그럼 우리도 그 나라에게 관세를 물려버린다. 안 물린다? 말을 못 하시네 지금. 힘이 약하면 말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그래 네가 해? 알았어 나도 할 거야 하고 배짱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딱 물렸어. 그럼 나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이래. 아니요. 이 시험은 여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내는 거예요. 예외를. 우리나라 정부에게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물리며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안 물린다? 물린다. 이렇게. 우리는 무조건 법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리면 우리도 그 나라에게 똑같이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집에 갔더니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더라. 그럼 그 친구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우리도 꼭 그렇게 해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딱 그렇게 해줘야 된다. 예, 그렇게 똑같이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수험생이 공부를 안 하면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열심히 안 가르쳐야 된다. 열심히 또 그건 반대네. 또 그거는 예,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는데 우리에게 세금을 물리면 우리도 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쓰지는 마시고 보기만 하세요. 이런 걸 상호주의라고 그래요. 서로 간의 상호주의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시험 볼 때 이런 건 안 나와요. 시험 볼 때 이런 거 안 내니까 이 상호주의라는 거 써놓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로 기부 체납. 자, 이제 기부 체납. 여기서는 기부 체납이라는 거, 기부 체납은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이 물건을 취득한 것을, 내가 산 것을 정부에게 그냥 줘버리며,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이 물건을 정부에게 줄 목적으로 사면 요건 비과세다, 과세다. 비과세.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과세예요. 타인에게 매각이나 증여했다. 정부에게 주려고 사놓고 다른 데로 빼돌리면 과세. 요건 과세. 또 내가 정부에게 무상으로 기부해놓고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았어요. 무상 사용권을 받았어요. 그럼 뭔가 바꿔줬다, 공짜로 줬다. 바꿔줬으니까 과세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무조건 내가 정부에게 줄 때 공짜로 주면 비과세, 뭔가를 바꿔주면 과세. 받았으면 과세, 공짜면 비과세. 이제 신탁은 맡긴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서로 간에요. 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렇게 맡기거나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수탁자가 새로운 수탁자에게 물건을 옮기는 것은 다 비과세예요.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한 건 다 비과세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기만 내는 거예요. 2번만. 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조합이 비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조합이 조합원의 부동산을 사거나 비조합원의 부동산을 사는 것은 요거는 맡긴 걸로 보는가 사는 걸로 보는가? 사는 거. 그럼 그때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만 시험용으로 나오니까 2번만 계속 익히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환매는 이 단어는 뭐 수용. 자, 수용. 누구한테? 내 땅을 누구한테? 국가한테 수용. 그럼 국가한테 수용을 당했는데 국가가 가져가고 국가 이름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환매권 행사로 다시 나한테 되돌아오며 국가에게 넘어갔다가 그 물건이 다시 나한테 되돌아오며 이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용은 국가한테 넘어갔다가 다시 국가로부터 내가 가져왔으니까 갔다 왔다 국가한테 가는 거 비과세, 오는 것도 비과세. 이제 임시 사용 건조. 임시란 말이 딱 뜨면 무조건 임시 그러면 잠깐 쓰다가 부셔버릴 건물이다. 잠깐 쓰다가 부셔버릴 건물이니까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원래는 안 물려. 그런데 요즘은요. 1년을 초과. 자, 여기는 요즘을 주의하세요. 임시 사용 건축물일지라도 오른쪽 동그라미 2번에 1년을 초과했을 때는 세금을 안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1년을 초과했을 때는 부과한다. 그러면 1년이 안 되면은 무조건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1년이 안 됐더라도 사치성 재산은 예외적으로요. 사치성 재산은 여기는 기간 관계없이 기간하고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하겠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아파트를 개수했다. 개수라는 말이 뭔 말인가? 수리. 집수리. 집을 수리했으면 플러스 가액이 증가되면 원래는 취득세 물어야 되는데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 요 금액 조심하세요.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공동주택을 개수해서 가액이 증가되더라도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시가, 정부 고시가로 얼마만 넘지 않으면 집수리에도 세금 신고할 필요 없다. 9억만 넘지 않으면 단 가로에 주의할 거. 대수선은 제외합니다. 대수선은 제외한다 이 말은 크게 고치는 것은 금액 관계없이 과세입니다.
여기는 금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만약 대수선할 때는 우리 집에 시가 표준액이 9억이 넘지 않아도 세금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대수선은 무조건 물려. 그래서 대수선을 제외하고 얼마가 안 되면 비과세다. 9억이 안 되면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았지만 이미 이 차량이 망가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상속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이 차 주인이 사망할 때는 이미 차가 망가져. 교통사고 나가지고 망가져 버리거나 차 수명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차로서 가치가 없으면 이거를 말소시키면 돼요. 차량의 초과, 그러면 차 수명이 다 돼가지고 말소 등록, 이거는 폐차했다고 생각하세요. 폐차할 때는 취득세, 상속을 받으면 언제까지 신고해라 그랬는가? 취득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대로 바뀐 거예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말소 등록해버리면 여기는 비과세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차량의 초과로 차 수명이 다 돼가지고 말소를 할 때는 이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말소만 시키면 6개월 안에 말소시키면 취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취득세를 다 마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등록 면허세부터는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죠.